법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민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받아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하신 업체 대표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분 영상 보시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빨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을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지난 10년간 많은 건설 사건들을 처리해 왔는데요. 건설 사건도 그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이 하도급법 관련된 분쟁입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워낙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이를 그때그때 계약서의 서면으로 반영해두는 현장은 정말 드물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설계 변경할 때는 분명 완공하면 돈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원사업자들도 막상 대금 지급 기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래서 원사업자에게 제때 돈을 받지 못해 자금줄이 막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요, 설계 변경 또는 경제 상황 변동에 의해서 계약 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설계 변경 시 또는 추가 공사 시 추가비 정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약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내가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 특약이 있으니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대금 청구에도 원사업자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아예 청구를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당한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 대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설비업체 사장님들은 추가 공사비 미지급 건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사건을 수임해서 그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나 인건비를 하도급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강요하거나, 발주처와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또한 이런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구두로 전달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사례를 들으시고 우리 현장이랑 똑같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총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신고합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세 번째, 공사대금 소송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각 업체마다 대응을 하고 싶은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3가지 방법 중에 이걸 하세요라고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 오시면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대표님들의 의향을 들어본 다음에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거, 그건 그 업체가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원사업자에게 다양한 방식의 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중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벌과 검찰의 고발까지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쌍방이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를 조기에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더 가깝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조정에 참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소제기까지 전 과정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업체가 1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서 입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조정원에 가서도 저희가 주장한 액수만큼 인정받기가 수월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하도급법 위반한 상대 업체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시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여러분 상황에 더 유리할지 해결 방법을 들어보시면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